설기야, 또 누가 죽어나가겠구만. 숙종 26해 겨울, 현죽산에는 사흘째 눈보라가 멈추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눈 속에서 들려오는 기이한 울음소리를 설기라 부르며 떨었지요. 그 눈보라 속을 한 사내가 홀로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하룻밤만 제발 머물게 해줘. 사내가 쓰러지기 직전 발견한 것은 외딴 산골의 작은 초가집 하나. 하지만 그 집에는 과부가 혼자 살고 있었죠. 과부 입장도 여간 난처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죽겠소. 죽음의 문턱에서 사내가 꺼낸 것은 죽은 아내의 매화 놀이개였습니다. 아내가 준 내겐 가장 소중한 것이여. 이것을 맡기겠소. 도와주시오. 결국 과부댁은 문을 열어주었지요. 그리고 그날 밤 과부 집에 들어간 이 사내로 인해 얼마 후 고을 전체가 뒤집히게 됩니다. 사내의 정체는 대체 무엇이었을까요? 그리고 하늘이 맺어준 이 두 사람에게는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사연 시작 전 무료 구독과 좋아요를 꼭 눌러주시고 지금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그곳에 만복 가득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그럼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옛날 옛적 숙종 임금이 나라를 다스리던 26해 겨울, 현죽산에는 사흘째 눈보라가 쉼없이 휘몰아쳤습니다. 하늘이 땅과 맞닿은 듯 새하얀 폭설에 사람도 짐승도 얼어붙고 산중에서는 울부짖는 듯한 기이한 소리가 끊이지 않았지요. 마을 사람들은 그 소리를 설기라 부르며 벌벌 떨었습니다. 그 눈보라 속을 홀로 걸어가는 사내가 하나 있었으니 바로 암행어사 윤성우였습니다. 성우는 젖은 갓 아래로 하얀 입김을 토하며 비틀거렸고 가슴 속에는 얼마 전 세상을 떠난 아내에 대한 그리움이 얼음처럼 차갑게 응어리져 있었습니다. 한양의 좋은 자리를 마다하고 전국을 떠도는 암행어사의 직분을 선택하게 된 데도 그 이유가 컸답니다. 그런데 그는 이제 죽음의 문턱까지 다다르고 있었지요. 그때 흐릿한 눈 속에 희미한 불빛 하나가 아른거렸습니다. 성우는 마지막 남은 힘을 짜내어 그 불빛을 향해 비틀비틀 걸음을 옮겼습니다. 성우는 가까스로 초가집 문 앞에 다다라 떨리는 손으로 문을 두드렸습니다. 아니, 두드렸다기보다 쓰러지며 몸을 기댄 것에 가까웠지요. 안쪽에서 여인의 목소리가 조심스레 흘러나왔습니다. 누구시옵니까? 성우는 입술이 얼어 제대로 말도 나오지 않았지만 간신히 대답했습니다. 나그네요. 제발 하룻밤만 머물게 해줘. 그러자 안에서 단호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홀로 사는 과부이옵니다. 사내를 드릴 수 없사오니 다른 곳을 찾아보시옵소서. 성우는 문설주를 붙잡고 간신히 버티며 말했습니다. 이 근처에 달리 머물 곳이 없소. 제발 살려주시오. 그 목소리는 금방이라도 꺼질 듯 가늘었습니다. 문틈 사이로 여인이 밖을 살피더니 깜짝 놀라 숨을 들이켰습니다. 사내는 온몸이 눈에 뒤덮인 채 쓰러져 있었고 입술은 파랗게 질려 있었습니다. 성우는 떨리는 손으로 품속의 매화 놀이개를 꺼내 보였습니다. 죽은 아내가 수놓아 준 것으로 자신이 위험한 사람이 아님을 보여주려는 마지막 몸부림이었지요. 한참을 망설이던 여인이 마침내 긴 한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오늘 밤만 묵고 가시옵소서. 삐걱 문이 열리며 따뜻한 온기가 얼어붙은 성우를 감싸주었습니다. 여인의 이름은 채운이었습니다. 그녀는 성우에게 윗목을 내어주고 자신은 아랫목 구석에 몸을 웅크렸습니다. 등잔불이 벽에 일렁이며 두 사람의 그림자를 흔들었고 방 안에는 어색한 침묵만이 가득했지요. 성우는 따뜻한 온기에 몸이 녹아들자 정신을 차릴 수 있었습니다. 채우는 이불을 꼭 껴안은 채 말없이 천장만 바라보고 있었고 성우 역시 눈을 감은 채 죽은 아내의 얼굴을 떠올렸습니다. 두 사람 모두 잃은 이에 대한 그리움을 가슴에 품고 있었지요. 그 무거운 침묵 속에서도 묘하게도 서로의 아픔이 느껴지는 듯했습니다. 같은 상처를 지닌 이들만이 나눌 수 있는 깊은 공감이었지요.
하룻밤이었지만 서로의 마음속에 아주 작은 불씨 하나가 조용히 피어올랐습니다. 그 불씨는 폭설보다 더 묘하게 따뜻했습니다. 이튿날 아침, 밖에서는 까치 소리가 경쾌하게 울렸습니다. 채우는 부엌에서 죽을 쑤며 성우에게 내줄 아침상을 준비하고 있었지요. 그런데 그때 대문 밖에서 거친 발소리가 쿵쿵 울려왔습니다. 과부 채운, 사또님께서 부르신다. 목소리는 거칠고 위압적이었습니다. 채우는 손에 들고 있던 국자를 떨어뜨리며 얼굴이 순식간에 하얗게 질렸습니다. 성우는 그 모습을 보고 심상치 않음을 직감했지요. 곧이어 대문이 거칠게 열리며 사또의 비장 둘이 난폭하게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이거 봐라. 과부 주제에 남정까지 들였단 말이지. 비장들은 방 안을 휙 둘러보며 비웃듯 코웃음을 쳤습니다. 그 말은 사또에게 빌미를 쥐어주는 것이나 다름없었지요. 하룻밤에 따뜻했던 온기는 순식간에 얼어붙었고 칼바람 같은 위협이 두 사람을 향해 몰아쳤습니다. 성우가 벌떡 일어나 채운을 가로막았습니다. 이 여인에게 무슨 죄가 있단 말이오. 그러자 비장 하나가 품속에서 몽둥이를 꺼내 성우 옆구리를 세차게 내리쳤습니다. 쿵! 성우는 신음을 토하며 눈밭에 고꾸라졌고 하얀 눈 위로 붉은 피가 번져나갔습니다. 나리! 채운이 비명을 지르며 달려들었지만 비장이 그녀의 팔을 낚아챘습니다. 제발 이분은 관여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관청으로 가겠사옵니다. 채우는 성우를 지키기 위해 자신을 내어주는 길을 선택했습니다. 비장들은 이를 기다렸다는 듯 그녀의 팔을 거칠게 잡아 끌었지요. 채우는 끌려가면서도 고개를 돌려 눈밭에 쓰러진 성우를 바라보았습니다. 나리, 꼭 살아 계십시오. 그녀의 떨리는 목소리가 겨울 바람에 실려 흩어졌습니다. 눈발이 다시 거세게 내리기 시작하며 채운의 울음소리마저 삼켜버렸습니다. 한참이 지나서야 성우는 가까스로 정신을 차렸습니다. 그는 손가락 사이로 흐르는 피를 훔치며 이를 악물었습니다. 방 안 한켠에는 채운이 수놓던 매와 자수 조각 하나가 떨어져 있었습니다. 성우는 그것을 주워 쥐었고 그 손끝으로 그녀의 슬픔과 두려움이 고스란히 전해지는 듯했죠. 부인을 지키지 못한 내 죄가 크다. 성우는 자신이 머물렀던 것이 채운에게 흠이 되었다는 생각에 자책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감성에 젖을 때가 아니었습니다. 성우의 눈빛이 차갑게 빛났고 그는 천천히 일어나 고을을 향해 걸음을 옮겼습니다. 암행어사로서 오랜 세월 쌓은 직감이 그에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이 고을 사또가 단순한 탐관오리가 아니라는 것을 말이지요. 성우의 발걸음은 흔들림 없이 분노와 결의로 가득했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수사가 시작될 터였습니다. 성우는 정체를 숨긴 채 고을 곳곳을 돌아다니며 백성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주막에서, 우물가에서, 장터에서 흘러나오는 탄식들이 그의 귓가에 모였지요. 사또께서 또 여인들을 불러들였다지? 우리 마을 총각내외도 끌려가지 않았소. 성우는 밤이 되자 관아 뒤편으로 몰래 다가가 장부를 살폈습니다. 사또 조명창은 고을의 솜씨 좋은 여인들을 관비처럼 부리며 바느질을 강요하고 있었고 거절하는 이에게는 자녀를 관노비로 삼겠다는 협박까지 일삼고 있었습니다. 세금을 두세 배로 거두는 것은 기본이었지요. 성우가 채운의 이름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더욱 조여왔습니다. 그 여인은 오래전부터 사또의 눈밖에 나 있었답니다. 고을 사람들의 증언은 사또의 악행을 한 올 한 올 꿰매주고 있었습니다. 성우의 분노는 단단히 엉켜가며 복수의 칼날처럼 날카로워졌습니다. 한편 관아에서 채우는 깊은 굴욕 속에 갇혀 있었습니다. 사또는 남정을 들였다는 핑계로 그녀를 하대하며 하루 종일 바느질을 시켰습니다. 오늘 안에 이 매화 문양을 다 놓지 못하면 내 몸으로 값을 치러야 할 게다. 사또의 음흉한 목소리가 채운의 등줄기를 타고 흘렀습니다. 채운은 떨리는 손으로 바늘을 쥐며 눈물을 삼켰지요. 사또가 그녀에게 집착하는 데는 까닭이 있었습니다.
고을에는 채운의 손끝이 부적과 같은 기운을 지녀 그녀가 수놓은 옷이나 자수를 지닌 사람은 제복이 생긴다는 소문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그녀의 손길이 닿은 집들은 하나같이 제복이 트였지요. 그 매와 문양을 완성하면 내 제복이 영원해질 터. 내 손재주는 이제 내 것이다. 채우는 굴욕과 공포 속에서 하루하루를 버텨냈지만 눈빛은 점점 생기를 잃어갔습니다. 그 무렵 고을 어귀에서는 밤마다 기이한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사람도 짐승도 아닌 발자국이 눈 위에 찍혔다가 이내 사라지곤 했지요. 마을 노파들은 벌벌 떨며 말했습니다. 백설기가 나타났어. 사또에게 울분 삼키다 죽은 여인들의 넋이 떠돈다지 않소. 어떤 이는 밤중에 하얀 치마폭을 휘날리며 사라지는 여인의 그림자를 보았다고 했고, 또 어떤 이는 처량한 울음소리를 들었다고 했습니다. 성우는 그 발자국들을 직접 보며 무거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 고을의 오래된 억울함이 이토록 깊구나. 그는 눈길에 무릎을 꿇고 조용히 손을 모았습니다. 채운만이 아니라 이 고을 모든 여인의 한을 내가 풀겠습니다. 마치 그의 다짐을 들은 듯 폭설이 다시 세차게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하늘도 이 땅의 원한을 알고 있는 듯했습니다. 성우는 며칠에 걸쳐 장부 조작 여인 착취, 금전 횡령, 불법 세금 징수, 협박 등 사또의 죄목을 낱낱이 정리했습니다. 관아 서리를 몰래 회유하여 장부 사본을 손에 넣었고 피해를 입은 백성들의 증언을 하나하나 기록했지요. 증거가 쌓일수록 사또의 죄는 눈더미처럼 부풀어 올랐습니다. 처음에는 입을 꾹 다물고 있던 백성들도 성우의 진심을 느끼고는 조심스럽게 말문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나리 정체는 모르겠으나 나리는 분명 보통 사람이 아니시지요? 부디 저희를 구해 주시옵소서. 성우는 그들의 절박한 눈빛을 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마침내 그는 모든 증거와 증언을 확보하며 마지막 준비를 마쳤습니다. 품속에는 임금께서 하사하신 마패가 차갑게 자리하고 있었지요. 이제 남은 것은 단 하나, 세상의 진실을 드러내고 악을 응징하는 일뿐이었습니다. 마침내 채운이 매와 자수를 다 놓은 날이 왔습니다. 사또는 완성된 자수를 보며 흐뭇하게 웃더니 채운을 향해 한 걸음 다가섰습니다. 이제 수고비를 치러야지. 오늘 밤 내 방으로 오너라. 채운은 온몸이 얼어붙었고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쾅! 문이 거칠게 열리더니 우렁찬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암행어사 출두여. 성우가 마패를 높이 들고 당당히 들어섰습니다. 관아 안에 모여있던 백성들과 아전들은 얼어붙은 듯 숨을 멈추었고 사또는 두 다리에 힘이 풀려 그대로 주저앉고 말았지요. 조명창, 내 죄가 하늘을 찌른다. 성우의 목소리는 준엄했습니다. 포졸들이 일제히 움직이며 사또와 비장들을 포박했습니다. 채우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성우를 바라보았습니다. 며칠 전 폭설 속에서 자신의 집에 하룻밤 머물던 그 사내가 바로 암행어사였던 것입니다. 모든 것이 끝난 뒤 성우는 떨고 있는 채운에게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부인, 정말 미안하오. 그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나로 인해 부인의 고통이 더 깊어졌소. 내가 그날 밤 부인의 집에 머물지 않았더라면. 채우는 고개를 저으며 눈물을 닦았습니다. 아니옵니다, 나리. 그녀의 목소리는 가늘었지만 단호했습니다. 오늘 나리께서 오지 않으셨다면 저는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나리께서 살려주신 것이옵니다. 두 사람의 눈빛이 만났고 그 순간 얼어붙은 겨울 속에 작은 봄 기운이 피어올랐습니다. 성우는 채운의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고 채운은 그 손을 피하지 않았지요. 그날 밤 신기하게도 며칠간 휘몰아치던 폭설이 마치 한숨을 내쉬듯 찾아들었습니다. 백설기의 원혼도 마침내 해원된 듯 고을에는 깊은 고요가 찾아왔습니다. 악한 사또가 한양 관청으로 끌려간 뒤 성우는 잠시 이 고을의 대리 청정을 맡게 되었습니다.
그는 고을을 바로잡으며 채운의 고운 심성과 딱한 사정을 더욱 깊이 알게 되었지요. 채운은 남편을 잃은 뒤에도 홀로 밭을 일구며 살아왔고 이웃이 굶주리면 자신의 양식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성우가 느끼는 감정은 이제 연민을 넘어 깊은 연정으로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성우는 채운을 조용한 정자로 불러내어 진심을 담은 말을 꺼냈습니다. 부인, 우리가 이렇게 한 번의 짝을 잃고 만난 것이 우연 같소? 그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나는 깊은 하늘이 맺어준 인연이라는 생각이 드오. 채우는 놀람과 기쁨, 두려움이 뒤섞인 눈빛으로 성우를 바라보았습니다. 저 같은 과부가 나리의 짐이 되진 않겠나이까? 성우는 고개를 저으며 그녀의 손을 감싸 쥐었습니다. 짐이 아니라 제 삶을 지탱해주는 매화꽃이요. 고요 속에서 작은 희망이 피어나고 있었습니다. 고을 사람들의 환호를 받으며 성우와 채운은 함께 한양으로 떠났습니다. 성우는 어머니께 채운을 소개하고 혼인 승낙을 받으려 했지요. 하지만 어머니의 반응은 차가웠습니다. 과부를 며느리로 들일 수는 없다. 어머니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남편 잡는 여인네가 우리 집안에 들어오면 집안이 망한다. 절대 안 된다. 채우는 눈물을 삼키며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그녀는 성우를 향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니의 뜻을 거스를 수 없사옵니다. 저는 물러나겠나이다. 성우는 그런 채운의 팔을 붙잡으며 간절하게 말했습니다. 부인, 이번만큼은 저도 쉽게 물러서지 않겠소. 하지만 어머니의 벽은 높고도 단단했습니다. 채우는 결국 성우의 집을 나와야 했고 두 사람의 미래는 먹구름에 가려졌습니다. 성우는 채운이 머물 작은 뜰채를 마련해 주었습니다. 채운은 성우의 짐이 되지 않기 위해 스스로 자립하려 했지요. 그녀는 바느질과 자수일을 찾아다니며 생계를 꾸려갔습니다. 하지만 성우는 매일 그녀를 찾아와 따뜻한 말을 건넸고 필요한 것은 없는지 살폈습니다. 부인, 어머니를 설득할 방법을 찾겠소. 조금만 기다려 주시오. 그의 흔들림 없는 태도는 채운의 마음을 점점 더 흔들었습니다. 채운도 성우의 반듯함과 진심 어린 호의가 점점 더 좋아졌지요. 어느 날 밤, 채운은 혼자 앉아 매화 무늬 조각을 꿰매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 손끝의 온기로 어머니의 마음도 꿰맬 수 있을까? 그녀는 바늘을 꼭 쥐며 조용히 결심을 굳혔습니다. 하면 된다. 마음을 다해 정성을 쏟으면 언젠가는. 희미한 등잔불 아래 그녀의 눈빛이 단단하게 빛났습니다. 그날부터 채우는 새벽마다 성우의 집으로 가서 마당을 쓸고 우물물을 길었습니다. 어머니가 일어나시기 전에 조용히 다녀갔지요. 어머니의 옷이 해지면 몰래 깁고 허리가 불편하신 것을 알고는 약초를 다려 문 앞에 놓고 갔습니다. 이게 누가 놓고 간 것이냐? 어머니가 물으면 성우는 대답하지 않았고 어머니도 점차 눈치를 채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어머니는 일부러 일찍 일어나 채운과 마주쳤습니다. 어머니, 기력이 나아지시라고. 제가 아는 것이라곤 이것뿐이옵니다. 채운은 공손히 절을 올리며 말했습니다. 어머니는 겉으로는 무심한 척했지만 마음속으로는 점차 따스함을 느끼기 시작했지요. 채운의 바느질 솜씨는 마치 사람의 마음을 꿰매는 듯 정갈하고 곱디고 봤습니다. 그 따스한 정성은 어머니의 굳은 마음을 조금씩 녹여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어머니의 입에서 한마디가 흘러나왔습니다. 이 아이 마음이 참으로 곱구나. 석 달이 흐른 어느 날 어머니는 채운을 안방으로 불렀습니다. 채운은 떨리는 마음으로 방문을 열고 들어갔지요. 어머니는 한참 동안 채운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내 마음을 이제야 알겠다. 어머니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습니다. 내 아들도 너도 이제는 행복해도 되겠지. 채운은 참았던 눈물을 쏟으며 어머니 앞에 깊이 절을 올렸습니다. 어머니, 감사하옵니다.
밖에서 기다리던 성우도 그 말을 듣고 방으로 들어와 어머니께 절을 올렸습니다. 어머니는 두 사람의 손을 잡고 포겠습니다. 내 며느리가 되어다오. 그리고 우리 아들을 잘 부탁하마. 긴 갈등이 끝나고 비로소 가정의 허락이 내려진 순간이었습니다. 채우는 눈물로 범벅이 된 얼굴로 고개를 끄덕였고 성우는 그런 채운의 어깨를 다독였습니다. 밖에서는 꽃집처럼 눈이 하늘하늘 내리고 있었습니다. 마치 하늘도 이 순간을 축복하는 듯했지요. 보름 뒤 성우와 채우는 조촐하지만 정성 가득한 혼례를 올렸습니다. 이웃들과 고을 사람들이 모두 모여 두 사람을 축복했지요. 붉은 치마 저고리를 입은 채우는 그 어느 때보다 아름다웠고 성우는 그런 그녀를 바라보며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혼례가 끝나고 신방에 들어선 두 사람은 마주 앉아 손을 맞잡았습니다. 등잔불이 흔들리며 두 사람의 그림자를 벽에 비췄고 그 그림자는 하나로 겹쳐졌지요. 부인, 이제는 서로의 상처를 함께 지워갑시다. 성우가 채운의 손을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서방님, 이제는 제가 서방님을 돕는 배필이 되겠나이다. 채운이 수줍게 대답했습니다. 두 사람은 잃었던 봄을 되찾듯 서로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밖에서는 눈이 다시 내리기 시작했지만 더 이상 차갑지 않았습니다. 그 눈은 축복처럼 조용히 내리며 온 세상을 포근하게 감싸주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채운의 뛰어난 손재주를 귀하게 여기며 작은 자수공방을 열 것을 제안했습니다. 내 솜씨를 세상에 널리 알려야 한다. 시어머니의 배려로 사랑채의 방 2칸을 자수공방으로 내어주었지요. 한양의 귀부인들과 관아에서 자수 의뢰가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채운이 수놓은 매화 문양은 고결하고 단단하여 사람들은 그것을 설매침이라 부르게 되었습니다. 눈 속에서도 꽃을 피우는 매화처럼 그녀의 자수에는 역경을 이겨내는 기운이 담겨 있었지요. 조정 대신들의 부인들이 앞다투어 채운의 자수를 찾았고 소문은 궁궐까지 퍼져나갔습니다. 마침내 왕실에서도 의복 자수납품을 요청해 왔습니다. 이 매화 무늬는 겨울을 이기는 기운이 있다 하니 중전마마께서 입으실 옷에 수놓아 올리라. 채운의 이름은 도성 전역에 퍼져 명인이 되었고 그 손끝은 많은 이들에게 복을 부르는 재능으로 알려졌습니다. 성우의 집안에도 귀한 손님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혼이 난 다음 해 채우는 튼튼한 아들을 낳았고 이듬해에는 귀여운 딸을 얻었습니다. 그렇게 해를 거듭하며 아들 셋과 딸 둘을 낳아 다복한 가정을 꾸리게 되었지요. 성우의 집안은 아이들의 울음소리와 웃음으로 가득 찼고 시어머니 역시 그 행복을 함께 누렸습니다. 채운의 설매침 자수는 왕실의 정식 납품처가 되었고 성우 또한 암행어사로서의 공로를 인정받아 높은 벼슬에 올랐습니다. 첫눈이 내리던 어느 날 성우는 마당에서 아이들과 놀고 있는 채운의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부인, 우리의 인연은 눈 속에서도 피는 매화와 같소. 채운은 환하게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서방님과 함께라면 우리 가문은 영원히 복이 깃들 것이옵니다. 폭설 속에서 피어난 작은 인연은 왕실에 자수를 납품하는 명인 가문으로 번성하는 복된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옛말에 백절불굴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어떠한 난관에도 굽히지 않고 이겨나간다는 뜻이지요. 성우와 채우는 각자의 상처를 안고도 서로를 지켜냈고 마침내 큰 복을 이루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정말 아름다운 두 사람의 이야기였지 않았나요? 저희 만보기하담에서 이야기도 들으시고 복도 많이 받아가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정말 큰 힘이 된답니다. 다음 시간에 더 재미있는 이야기로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